네, 첫 번째 사진입니다. 네, 아주 비현실적인 사진이죠. 국회의사당 마당에 잔디밭 마당에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윤석열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하고 11시 50분경에 국회 경내에 헬기 3대가 착륙했는데요. 특전사 병력이 국회 본청을 진입을 하게 되죠. 바로 이어서 이 헬기의 용도는 특전사를 싣고 온 선발대 같은 역할도 있습니다만 체포 대상자였던 사람들 이재명, 우원식, 박찬대, 조국, 정청래, 김민석, 한동훈 뭐 이런 정치인들을 또 싣고 갈 그런 역할을 하려고도 이제 준비를 했던 겁니다. 참 이 사진을 보면 그 암담함이 좀 막 다시 또 이렇게 밀려오는데 계엄군이 더 빨리 와가지고 국회를 장악했더라면 또 경찰들이 대대적으로 출동해가지고 이 국회를 봉쇄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그 좀 이 생사를 오간 그 시간대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긴박했던 6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간단히 좀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네. 저희가 바로 일주 전이죠. 네. 저희 전파사가 매주 화요일 날 네. 8시에서 10시까지 라이브로 하고 네. 그다음에 10시 넘어서는 저희가 이제 저거 하지 않습니까? 엑스파일이라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저희 한참 방송하고 있는데 우리 PD가 급히 들어와 갖고 계엄이다. 그래서 저희 사실은 이거 사실이야? 그랬었죠. 페이크인 줄 알았어요. 네. 예. 근데 또 한편으로 반응은 야 드디어 이것들이 장난질 치는구나. 저희가 방송에서 계엄 때릴지 모른다라고 몇 차례 제가 소개했던 적이 있었는데 현실이 됐죠. 네. 자 12월 3일 날 네. 그 윤석열이가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총 6시간인데 네. 실제적으로는 네. 비상계엄 선포하고 국회의회에서 해제 결의안이 통과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150분 정도였어요. 네, 네. 정말 숨막히는 순간인데 맞습니다. 한편의 네. 드라마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막 들어와 있었잖아요. 윤석열이가 10시 23분에 긴급 대국민 담화 생중계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죠. 그렇죠. 그리고 생각지도 24분에 못했죠. 비상계엄 선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44분에 국방부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해서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네. 이 시간에 민주당은 국회로 의원들을 긴급 소집했고요. 그다음에 또 속보로 올라온 게 한동훈이는 한동훈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다. 막겠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 이랬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또 의원총회를 소집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유튜브로 이동하면서 불법적 비상계엄 무효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국회로 모여주십시오. 계속 방송을 했죠. 이게 이제 체포의 위험이 있으니까 유튜브로 라이브를 켜고 이제 국민들한테 계속 알린 거죠. 그렇습니다. 담 넘어서 이제 그 국회를 넘어가는 월담 장면도 유튜브로 켜놓고. 그러는 동안에 지금 이천에서는 헬기가 떠서 지금 국회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그랬죠. 그 10시 57분에 이제 국회 경비대가 국회 출입문을 통제합니다. 이들도 이제 수사 대상인데요. 나중에. 그리고 11시 25분에 계엄 사령관으로 합참 의장이 아닌 육군 참모총장 박안수 대령을 임명합니다. 대장이 박안수 대장을. 그리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11시 27분 시간은 23시인데 23시 27분에 대한민국 전역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신문사들도 이걸 받아서 이제 검열 받아야 되는구나. 그렇죠. 다들 긴장하고 있었죠. 그런데 날짜가 바뀝니다. 0시 8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합니다. 국회가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대응하겠다. 이게 이제 빨리 의원들 소집해서 본회의를 열어서 해제를 결의하겠다라는 거죠. 이때
아까 그 앞선 사진에서 봤듯이 헬기들이 의사당 마당에 내리고 이제 100명 정도 진입 시도를 하죠. 네, 계엄군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진입 시도가 되고 이때 정말 긴박했던 시간. 긴박했죠. 계엄군이 국힘 그 당 대표실 유리창을 깨고서 글로 들어가는 장면이 이제 생생히 이제 전 국민이 이제 그거를 라이브로 봤고요. 계속 보고 있었죠. 이때 국회는 의결 정족수 그러니까 150명이 일단 돼야 되잖아요. 과반이니까. 정족수 충족 시에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진행하겠다고 국회는 계속 방송을 합니다. 이때 이제 긴박한 상황이었죠. 0시 48분에 뭐 아수라장이죠. 그리고 국회 보좌진들이 온몸으로 이제 그 계엄군들을 막고 있었고요. 원청 진입을 막으려고. 근데 이제 오늘 이따가 하겠지만 그때 윤석열이가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계엄군은 그렇게까지 지시를 따르진 않았어요. 네, 계속 이 과정 동안에 윤석열은 뭐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계속 그 재촉을 했습니다. 그랬죠. 본인이 직접 그 사령관들에게 어디까지 사령관한테도 직접 했고 끄집어내라. 그래서 150인 정족수 안 되게 끄집어내라. 안 되게끔 해라.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워딩을 써가면서 소위 했다는 얘기하면 거죠. 이제 똥줄이 탄 거죠. 이제 계엄이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에 기로했었던 윤석열의 이제 순간이었죠. 그러니까 계속 독촉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결의안 상정이 오전 1시에 됩니다. 그렇습니다. 1시 1분이죠. 그리고 1시 2분에 계엄 해제 결의안 재석 190명. 그러니까 190명이 참석을 해서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그래서 국회는 계엄 선포는 무효다라고 선언을 해요. 이게 이제 150분입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이가 즉각 계엄 해제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죠. 뭉개고 있었죠. 계속. 그 계엄군은 국회 경내에 철수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오전 새벽 1시 18분에 계엄군은 국회 경내에서 철수를 했는데도 윤석열이 내란 수계인 윤석열이는 뭔가 미련이 남아서 계엄 해제를 계속 하지 않아요. 나중에 들린 얘기하면 이거 계엄 안 하게 되면 탄핵 사유가 되니까 당연하죠. 한덕수가 계엄 해제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랬더니 버텼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쾌했고 화를 내고 뭐 상기돼 갖고 난리를 친 거죠. 김용희가 중과부적이었다라고 얘기하니까 보통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포기할 텐데. 이자는 크레이지라서 뭐 외신이 그러잖아요. 뭐 크레이지맨이라고 그러면 미쳤다고 그러죠. 그래서 드디어 윤석열이는 4시 30분에 국회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한다라고 대국민 앞에서 방송을 합니다. 근데 이 방송이 1시간 전에 녹화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녹화해놓고도 끝까지 버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6시간 정도의 계엄 선포부터 윤석열이 선포한 윤석열에 의해서 계엄 해제까지 6시간에 걸친 정말 이건 한편에 각본 없는 숨박히는 드라마였다. 그 녹화를 해놓고 그 시간을 뭉개고 있었다라는 뜻은 지금 계엄군이 더 들어오고 있으니까 13공수도 그렇고 9공수도 그렇고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게 아무리 계엄 가결이 했다 하더라도 이거마저도 뭉개면서 다 밀어붙이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 국회 마당에는 저격수들이 배치가 돼 있었고 체포조들 그리고 판교 쪽에는 HID까지 대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그 총동원을 했던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특수부대는 총동원해서 명단에 있는 최소한 그 10명 정도 특히 그 국회에 있을 7명 정도의 핵심 눈에 가시 핵심들은 반드시 잡아다가 가겠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얘들이 사전에 철저히 준비했던 게 계엄 시도를 수차례 했잖아요. 북한에 드론
군 드론도 보내고 막 시비를 건 거죠. 그리고 뭐 우크라에 정보사나 그 국정원 직원들을 파견을 해서 거기서 뭔 일이 나길 바란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국가 비상 사태가 되니까 때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 북한에 또 원점 타격을 하라고 지시까지 했는데 합참이 거부를 해. 그러니까 갖은 시도를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그 김영현이도 지금 뭐 4일 날 이게 3일 날 때렸잖아요. 4일 날 그 저 누구야 최재 감사원장 탄핵도 있지 있고. 중앙지검장 탄핵안이 올라가지 이러니까 그 다음은 김용현이다라는 정보가 돌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와중에서도 윤석열이는 또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요? 윤석열이가 왜 그 저기 계엄을 했냐 했더니 민주당한테 좀 겁 좀 주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라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잖아요. 입만 열면 그 와중에 또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좀 긴박했던 이 상황들 속에서 정말 우리 시민들과 특히 민주진영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온몸으로 막았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는 우리 정말 큰 빚을 졌는데 근데 그 보이지 않게 우리 여기 지금 사진은 특전사 이제 사진인데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참 무서운 사진입니다. 이 성공을 했더라면 이 사람들이 그 주요 기관 곳곳에 이렇게 배치가 돼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통제하면서 이제 통치를 할 사람들 그 통치를 하게 되는데. 정파사 김 사장이 얘기했듯이 지금 광주에 있던 그 공수부대, 충청도에 있던 공수부대 다 출동 지시가 내려졌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그 참수부대죠. HID 북파 공작원들이잖아요. 속초에 있던 HID 요원을 빼서 이 사람들의 임무는 요인 암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판교에 대기시켜서 그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됐는데 다시 일으키려고 그랬던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암살 전문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대원들을 특수 요원들을 이용해서 국내의 정치인이나 아니면 뭐 언론인이라든가 암살을 시켰다. 맞습니다. 그러면 암살 이거는 그리고 그 국가 소유 사태가 또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또 건수로 잡아서 다시 계엄을 때리려고 했다. 그래서 HID 대원은 그 용도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암살 계획의 용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것도 국가의 변고가 일어났다. 소요 사태다. 이렇게 해서 2차 계엄을 시도하려고 하지 않았나. 저 사진에서 잠시 우리가 또 다른 걸 좀 읽을 수 있는 게 그때 그 우리가 전 국민이 그 현장을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군인들이 그렇게 기민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계엄군 자체적으로 현장에서 좀 주춤하게 보이는 모습도 있었고 했는데 지휘가 좀 어수선하지 않았나. 그런 데서 또 지휘체계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이는 뭐를 해도 좀 팀이한 것 같아요. 뭘 해도 팀. 근데 그 계획은 철저히 해가지고 뭐 HID 뭐 특전사 다 불렀는데도 그 정확하게 그 통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식한 놈은 소신을 가지면 세상이 힘들어진다고 딱 윤석열을 두고 하는 말인데. 국회 투입된 계엄군만 얘기해보면 그들을 대부분은 의원 끌어내라는 명령 이외에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끌어내기. 그리고 707 애들도 거의 여기 와가지고 국회에 와가지고 자기의 임무가 뭔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갈팡질팡하는 건 당연한 거죠. 거기다가 그 국회에 와가지고 임무가 뭐 국회의원 끌어내고 뭐 하라고 하니까. 자기는 생뚱맞잖아요. 이게 거기서 끌어내고 할 입장이 아닌 거죠. 그 지휘체계도 정확하지 않고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나오는 데다가 또 국민들이 거기 국회에 있던 시민들이나 보좌관들이 설득을 하고 했죠. 설득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휘관도 이 본인들이 뭔가 그 막상 집행을 하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이게 뭐 지휘관들 잠깐만요. 지휘관들 말 다 믿을 건 아니지만 뭐 대부분 뭐 명령을 받고 저 이건 실행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한 지휘관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점들 때문에
그 일사불란하게 한다기보다는 뭔가 이런 그 루즈한 시간 덕분에 사실은 또 가결이라고 하는 그 목적까지 만들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5.18을 그때는 모든 보도 관제가 뭐 통제됐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으로 나중에 보고 그랬지만 이게 실시간으로 봤는데 우리 국민들이나 5.18을 겪지 않았던 세대들도 젊은 학생들도 그렇고 지금 저 군인들도 5.18을 겪고 있던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 세대인데 근데 5.18을 우리가 영화라든가 소설이라든가 맞습니다. 한강 뭐 소설도 그렇잖아요. 노벨 문학상 받은 거. 그런 국민적 트라우마를 우리가 광주에서 얻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됐던 게 저 특전사 아닙니까 공수부대. 맞습니다. 저 군인들도 우리가 그러면 계엄 진압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게 손짓했을 거고요. 사실 많은 군인들도 그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비디오나 영화를 봐가지고 45년 전 상황을 철저히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상 저희 임무를 국회에서 받아서 알게 됐는데 이게 45년 전 자꾸 그때가 리마인드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주춤주춤했다는 영화가 많았잖아요.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도 있었고 그러니까요. 택시 운전 영화도 택시 있었고 기사. 택시 기사 1987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을 본 그 전에 또 정우성이가 서울의 연락 나기 전에 서울의 봄. 그래가지고 12.12 사태.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장면들은. 시민들도 야 이거 그때 저 계엄이 터지니까 각종 SNS에 계엄 해제 요건, 법법 관련 계엄법 이거 막 돌았죠. 국회가 과반이 출석해서 과반이 찬성을 하면 계엄 해제 요건이 된다. 저게 헌법적으로 계엄을 중지시킬 수 있는 거는 국회밖에 없다. 그래서 쟤들도 국회를 노렸던 거지만 이거 얘기를 시민들이 알기 때문에 우리 이제 김 의원도 그날 여의도 국회 앞으로 가셨잖아요. 전부 국회로 달려간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에워싸고 그 이후에 이 특공대가 들어왔잖아요. 그 시민들이 사실 물리쳤다. 물론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속하게 계엄을 법적으로 원천적으로 해제시킨 공도 크죠. 하지만 그때까지 버티게 해준 것은 바로 시민의 힘이다. 정말 대단한 시민들입니다. 대단한 시민들 그리고 대단한 국회의원 보좌관들 정말 결사적으로 들어오는 걸 막았습니다. 계엄령 선포에도 방송을 이어간 제일 전파사 응원합니다. 오버페이스님께서 정말 쉽지 않은 일 하신 겁니다. 뭐 이렇게 응원 말씀 주셨고요. 팡마님께서 뒤늦게 채널 알아서 아쉽네요. 밤새 떨었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재밌는 또 분석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김영수님께서 골프장 자주 간 이유가 윤석열이 도청당할까 거기서 쿠데타 음모 모양을 아닌지 맞아요. 멧돼지 골프 좋아하는 형이 아닌데 이상타 생각했어요. 당장 체포해서 두 번 다시 못하게 강력하게 처벌해야죠. 또 이런 또 저희 또 구독자분들의 이 분석이 또 예리합니다. 윤석열이는 그 저기 장교들한테 지가 자신이 직접 지시를 내리진 않았지만 그 장관들한테 지휘관들한테 지시를 내리면 지휘관들 밑에 장병들이나 일사불란하게 따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혀 되지 않았어요. 검찰 조직이 아니죠 여기는. 그러니까요. 그게 특히 뭐 안계령 씨죠. 그 후보 나왔던 그분은 안기령 씨. 그 총대 잡고 막 이렇게 싸우는 그래 아주 명장면이에요. 그분이 안기령 씨가 그 어느 방송에서 그 인터뷰하는 모습을 봤는데 본인이 이제 89년생이고 그러니까 30대 중반이고 그 선배 세대들이 그 본인이 직접 이걸 겪고 보니까 선배 세대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를 그 총칼 앞에서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를 본인들은 젊은 20, 30대 세대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다라고 누리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 막상 닥치고 보니까 그 울먹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쟁취된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총칼이 앞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제압당하는지 그런 위험 속에서 시민들이 많은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도봉구민들은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도봉구민들. 이 사진은 그 우리
아까 북파공작원. 예, 북파공작원 사진입니다. 우리가 표현할 때는 이제 북파공작원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사진은 예전에 6.25 때 사진입니다. 그 6.25 당시에 함경남도 영흥만 일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 중인 공식 명칭은 육군 첩보부대거든요. HID. 예. 그 지금 윗줄에서 그 왼쪽에서 이제 두 번째 저분이 그 가수 진미령 씨의 아버지 전유성 개그맨의 그 장인이었죠. 무시무시한 전장인이죠. 전장인. 예, 김동섭 그 대령은 그 HID의 그 전설로 통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6.25 때부터 뭐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HID 그 육군 첩보부대는 북으로 침투해서 북에 있는 주요 요인을 암살하고 그리고 또 잡아다가 납치해서 고문하고 정보를 빼내고 사살하고 하는 이런 아주 고도로 훈련된 납치 암살 전문 신문 전문 부대거든요. 그 지금도 HID 있죠. 그렇죠. 그 실화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가 실미도입니다. 네네. 북파공작원. 근데 이번 그 국회 뭐 아까 경고성으로 한번 겁주려고 했다 윤석열의 그 이야기 말짱 그 거짓말인 게. 웃기지도 않습니다. 네, 속초에 있던 그 HID 요원 7명이 이제 판교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대기조 그 HID 요원들은 암살하고 신문 전문인데 아까 그 선배 말씀대로 어떻게 어디에서 뭐 암살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몇 군데서 암살 사건이 터지게 되면 이거는 사회의 그 소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비상계엄을 때릴 수 있는 또 빌미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저분들한테 그 임무를 부여하지 않았을까 그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죠. HID는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 굉장히 자긍심이 강한 부대거든요. 본인들은 목숨 걸고 북으로 넘어가서 작전을 수행하는 그런 부대인데 본인들을 우리나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상대로 작전을 수행해라는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명령을 누가 했느냐 윤석열이 했던 거고 직접적으로는 김용현이 지시했습니다. 학동신문 TF팀을 신문 TF팀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사실상 뭐 이런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고문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잡아다가 과천 지하 벙커에 넣어놓고 고문을 해서 어떤 실토를 받아내게 하는 그런 작전까지 다 짜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지시한 사람은 윤석열이고 김용현이었습니다. 암살 전문 HID까지 국회로 투입,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작전을 펼치게 되는 이 상황이 바로 일주일 전에 이 작전의 명령이 이제 실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참 끔찍한 일인데. 그렇죠. 국회의원들 몇 명이 죽어나가고 그러면 또 그걸 조작해가지고 생각만 해도 뭐 뻔한 스토리인데. 그러니까 오늘 뭐 국회에서 직원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도 아마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1일 날부터 대기들을 했고 임무가 1일부터 좀 하다를 했고 다들 뭐 처음에는 아니었다고 하다가 이게 지금 사태를 보니까 이게 지금 난파선이거든. 그러니까 전부 쥐떼들이 돼갖고 이게 아마 탈출은 지능순인데 지금 이제 이실직고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특전사령관만 하더라도 처음에 3일 전인가요? 김병지 의원 직접 찾아갔잖아요. 목숨 걸고 그때 체포당하면 그냥 체포당하는 건데 그래서 주블리 TV라고 하는 유튜브를 켜놓고서 이제 그때 수방사령관하고 특전사령관을 만나서 일종의 투항 항복을 받아낸 거죠. 그때 또 증언했던 거하고 오늘 또 국회에 나와서 증언했던 거하고 조금 또 달라졌어요. 약간 업그레이드 되다가 나중에는 이야기들이 서로 이렇게 거짓말한 게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말을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말이 앞뒤가 좀 다르고 그러니까. 지금은 잘못 말했다가는 지금 생사에 지금 내란죄에 지금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군인들 지금 가담된 군인들 참 지금 힘든 시간들이 결국은 저게 다 수사로 밝혀져야 되는데 이따가 수사 상황 때 또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수사 상황을 들어보면 의심 가는 대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사 주체도 중요하고 맞습니다. 팡마님께서 그 장갑차도 막아선 시민들, 담 넘은 국회의원들도 정말 원적 타격 반대한 합참도 고맙다 이제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다음 순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